안녕하세요, 미니파파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보니까 11월의 첫 영상이더라고요. 유튜브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11월이 정말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11월이 정신없이 흘러갈 만큼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해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구독하고 보고 있는 주식 유튜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몇몇 주식 유튜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사실 여러분들이 저격이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 나름대로는 주식에 정답이라는 건 없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식에는 정도라는 것이 있는데 같은 주식 유튜버로서 그 정도는 벗어나지 말자는 차원에서 구독자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그 주식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고 그것이 주식의 바른 방향인 줄 착각할 수 있겠다 라는 걱정에서 만든 영상이었는데,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같은 주식 유튜버로서 다른 주식 유튜버에 대해서 이렇든 저렇든 저격하는 건 보기에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1년 전이죠, 개천에서 용재난다 채널의 김용재 소장의 비판을 마지막으로 다른 주식 유튜버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제 개인적인 주식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이어나갔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주식 유튜버, 오늘 그분이 올린 영상을 한번 봤는데, 제가 오늘 그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아마 이 영상도 찍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 영상을 본 이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 구독자가 그 분의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또한 그 분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 그분의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 혹여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제가 언급하려는 주식 유튜버는 세통수라는 분이에요. 제가 1년 전, 정확하게는 1년 5개월 전 2020년 5월 6일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그때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고, 세통수 그분은 구독자가 2만 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당시 2만 명의 구독자는 주식 유튜버로서는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죠. 그때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세통수 채널을 제가 구독하면서 재밌게 보고 있고, 딱딱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한 말들을 위트 있게 하시는 모습이 재밌어서 좋아했는데, 지금은 거래 중지 상태지만 그때 당시에는 핫 이슈 종목이었던 신라젠에 대한 차트 분석을 하시는 걸 보고, 이제는 이 세통수라는 주식 채널을 재미로만 볼 수 있는 채널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제가 비판의 영상을 올린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세통수 채널에 대한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주식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통수 채널 하면 HLB가 생각날 정도로 HLB를 거론하지 않고 세통수 채널은 어색하기까지 할 정도가 되었죠. 현재 HLB가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딱 맞춰서 거봐 이럴 줄 알았다 라고 비판의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HLB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금 얼마나 많은 비난과 압박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HLB가 아니면 뭐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제가 본 그 영상, 금요일, 오늘이죠. 최근 HLB가 고점 대비 50% 가까이 빠지면서 여러 비난을 받는 가운데 HLB에 대한 관련 영상들을 자제하면서 인버스라든지 최근의 이슈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이 가운데 신풍제약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을 보고 약 1년 전에 세통수님이 분석한 신라젠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당시에 세통수 이분이 신라젠에 대해서 말했던 것과 지금 신풍제약에 대해 말한 내용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얘기예요. 세통수 이분이 1년 전에 신라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신라젠 지금 이런저런 여러 뉴스들이 있지만 이딴 건 다 필요 없다. 차트에 나와 있는 세력의 모습만 잘 보면 된다. 나는 신라젠의 차트에서 세력이 보인다. 세력은 절대 이탈하지 않았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물을 타면 탔지 손절할 자리가 절대 아니다. 예전에 이렇게 신라젠을 분석했던 내용에 그대로 종목명만 신풍제약으로 바꾸면 분석 내용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신풍제약뿐 아니죠. 신풍제약의 차트 분석 내용에 종목명만 HLB로 바꿔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어때요? 종목마다 여러 다양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차트 분석 멘트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신풍제약 금요일 오늘장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다 하락한 상태에서 단기적인 반등을 20% 이상 하기도 했죠. 종가는 10%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세통수 채널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 그 중에 신풍제약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세통수라는 유튜버가 신풍제약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마침 신풍제약이 반등을 보이니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보이는 건가? 물을 더 타야 할 때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아, 여기서 반등이 나왔네. 그나마 다행이다. 손실은 좀 났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좋지가 않으니까 이 반등을 이용해서 과감히 손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라젠을 언급한 세통수, 이분을 비판할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신라젠이라는 종목은 제약 바이오 섹터로 위험한 종목군이고 임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하며 이미 고점에서 회사의 임원들이 대규모 차익 실현을 한 상태이고 검찰에서 배임 횡령 등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이다. 얼마 안 가서 거래 정지, 상장 폐지를 당할 수도 있으니 보유자는 빨리 빠져나오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근하지 말아라. 왜 이런 위험한 종목을 세통수 당신은 차트를 보며 세력을 운운하면서 보유자들에게는 희망 고문을 하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기대감을 주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느냐. 제가 비판한 요지는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신풍제약의 지금 상황을 보세요. 1년 전의 신라젠과 디테일한 건 다를 수 있지만 제약 바이오 섹터의 임상에 대한 결과는 불확실성하고 주가 고점에서의 대주주들의 차익 실현 물량, 현재 검찰에서 비자금, 배임 횡령 등의 문제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슈로 다루고 있는 상황. 여러분, 이런 종목은 종목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석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아닌 종목이 있는 거라고요. 이런 종목을 분석하면서 기대감을 주고 희망 고문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통수 이분이 주식 유튜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강조한 것이 나는 실적이라든지 뉴스 이런 건 보지 않는다. 차트만 보면 세력의 움직임이 다 보인다. 여러분들은 세력의 움직임만 보면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다. 난 다른 건 모르겠고 차트 하나는 남들보다 자신이 이거였어요. 이런 말들이 주식을 정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인지. 세통수님이 정말 차트만 보고서 세력의 방향을 잘 안다고 한다면 세통수 채널을 본 여의도 증권가에서 몇십억을 주고서라도 세통수님을 스카우트하려고 혈안이 되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세통수님은 주식 투자로 이미 몇백억의 자산가가 되어 있어야 맞는 거죠. 제 말이 틀린가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주식하시는 분들, 제가 남자니까 남성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주식 차트 볼 줄 모르시는 분 있나요? 정말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차트 분석만 잘해도 와, 주식 좀 잘하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주식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이면 이 차트 분석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차트에 줄 긋는 분석 하나 가지고 주식 전문가라는 소리 듣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법 격언 중에 100명의 범인은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재판장이지만 본인의 유죄 선고 하나로 인해서 그 당사자, 더 나아가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까지 한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선고를 하는 데 있어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런 상황을 주식에 대입해보면 영향력 있는 주식 유튜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신풍제약, 저라면 접근 자체를 하지도 않았겠지만 혹여나 물려 계신 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신풍제약의 악재가 끝난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주말 사이 종목 토론실에 안티와 찬티가 양쪽으로 나뉘어서 내가 맞네, 네가 틀리네 하면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신풍제약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풍제약의 신약의 불확실성에 더해서 회사의 내부 비리 등으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신풍제약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지금 보이지 않는 긴 터널에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터널의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그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두렵지 않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본인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했다 판단이 들면 손해를 보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리 한쪽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로 들어가는 기차에서 뛰어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러진 다리는 치료 잘 받고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언급드린 신풍제약처럼 지금 본인이 보유한 종목이 뭔가 불안하신가요? 그럼 그 종목은 여러분과 함께할 종목이 아닌 것입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